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권미정입니다. 네, 젊고 건강할 때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다가 나 이제 5, 60대인데 이제 운동을 한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5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도 심장병과 암, 골절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이라도 한 걸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설계도 이제 와서 무슨이라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대비책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방법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전해주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누구든 예외일 수 없는 치매 대비 전략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치매인데요. 치매, 나도 예외일 순 없다. 주제로 삼았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치매는 누구나 생각하기 싫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게 가장 두려울까요? 물론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암이 있죠. 제일 흔한 질병이 암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가장 내 몸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혈관 질환은 내 몸이 안 좋았을 때 생기는 질병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병은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고 위험한 질병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병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두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왜 치매가 두려울까요? 치매는요, 완치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매에 관해서 완치가 없고 약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개발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치매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내 기억이 점점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점점 이렇게 나뭇잎같이 없어집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지는 게 바로 치매인데요. 동의보감에서 치매를 정의하기를 치매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어서 여러 인지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를 치매라 일컫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치매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치매는 어떤 결과를 낳고 있나요? 예전 기억은 또렷한데 현재에 가까운 기억은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게 치매 현상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방금 전까지 왔던 길을 기억을 못하거나 과거 10년 전의 기억은 방금 어제의 일같이 또렷하게 기억을 하면서 내가 불과 1시간 전의 일은 기억을 못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바로 치매의 결과입니다. 이런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가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였죠. 지금의 현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상태는요. 60세 이상 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65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치매 환자가 60세 이상 분은 7%고요. 65세 되시는 분들은 1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65세 이상 국민 중에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85세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은 아마 치매 환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유병자율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수록 또렷한 기억으로 살려면 이런 치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록이 치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초록이 치매가 뭘까요? 이런 초록이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알츠하이머병이 큰 원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내 부모가 유전자를 줘서 태어나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이 10%가 갖고 있고요. 이런 혈관성 치매를 통해서 치매가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워낙 음주를 좋아해서 음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음주를 많이 하시다 보면 뇌 같은 경우 기온에 따라서 혈관이 좁았다 넓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많이 약하시죠. 이런 분들은 혈관성이 많이 혈관에 관련된 질병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알코올성 치매,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알코올성 치매에 더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죠? 알코올성 치매는 치매보험 준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초록의 치매는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릴까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세 번째 전두측염 치매고요. 알코올성 치매, 이런 루이소체 치매, 여러 가지 치매가 있지만 이런 초록이 치매는 젊은 분들, 30대 분들도 물론 많이 걸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60대 이후부터 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런 30대 이하의 치매 환자 수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노란 거는 전체 환자 수고요. 이런 파란 분들은 30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자 수예요. 30대 분들이 왜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 시설을 이용할까요? 바로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음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지병으로 인해서 치매를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으로의 결과로 치매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노년층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매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매는요 질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이런 상태인 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게 아니고 이러한 덴티아 상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런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이 천천히 오는 건데요. 이런 초록이 치매가 중요한 이유는 급격하고 이런
그 노년성의 치매보다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나 70대에 찾아온 치매보다 30대에 찾아온 초록이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혀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빨리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치매 빨리 준비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치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냐? 치매는 삶을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삶을 지치게 할까요? 치매가 주는 고통, 초기부터 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제일 먼저 증상이 어떤가요? 밖으로 잠깐 나가죠. 할머니 찾아서 온 가족이 할머니 부르면서 여기저기 온 가족이 흩어져서 할머니 찾는 이런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치매가 처음에 보면 왜 나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증상이 경도에서는 내가 왔던 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금방 왔던 길이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여기가 어디지? 방금 왔던 길인데 되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가벼운 치매에는 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병원에 맡길 수도 없고 누가 밤새 누군가 365일 옆에서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치매 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고통이죠.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이 되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치매는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나를 케어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보장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치매 보장 같은 경우는 중증일 때부터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장되는 플랜에서는 경증부터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치매보험은 어떤가요? 우리가 경증, 중등도, 중증일 때 진단금 받고 내가 중증일 경우에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받는 대부분의 보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중증 상태는 어떤가요? 대부분 누워서 병원에 누워 있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누워 있을 때 병원 간병비 많이 들고요. 생활비 많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경증에서 중증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거는요. 중증까지 가기까지 내 가족이 겪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환자를 잡으러 가야 되고요. 환자가 없어질 때 환자의 식사를 챙겨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경증부터 또 중증까지 전부 보장되는 치매 보장을 한번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오늘의 플랜에서 나올 거고요. 치매가 가족 같은 경우는 간병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치매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간병인이 필요한데 내가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환자를 돌보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이런 비용을 하기에는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해서 케어할 수 있는 치매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플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치매 혹은 노인성 질병에 내 돈 내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 보험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이런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다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게 마련이죠. 몸이 아플 때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원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주간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 내부담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월 비용이 드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데 이런 비용을
내가 나이 들어서는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내 부담금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플랜에서는 내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복지, 문구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방문 목욕을 이런 거 이용을 할 때 내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딱 4가지만 묻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3개월 내에 치매나 이런 병에 대해서 사실이 없거나 5년 이내에 이런 질병 사실이 없거나 5년 이내에 이런 질병 사실이 없으면 무조건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보장 내용은요. 중증 치매 만약 상태가 된다면 매달 5만 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만 원. 이건 적은 돈이죠. 하지만 5만 원에다가 내가 이런 아까 시설 이용을 하는데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제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30만 원 안 되는 비용을 이런 30만 원으로 충분히 내 부담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아서 경증이나 중증 상태가 된다면 경증이면 매달 30만 원, 중증 상태가 된다면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중증 상태가 아니면 경증 상태가 돼서 이런 간병인을 써야 된다. 그러면 간병인 또한 부를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내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까? 한번 보험료를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요. 남자분 보험료는요. 40세 같은 경우는 이런 10,000원대고요. 50세 연령도 2만 원대, 70세 정말 치매에 위험이 가까운 연령이죠. 60대, 70대 분도 3만 원대, 5만 원대로 이런 혜택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준비가 필요한 분이죠. 40대 분들, 50대 분들 2만 원대, 3만 원대로 이런 내가 치매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60대, 70대 분들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더 오래 산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세 분들, 70세 분도 이렇게 내가 혹시나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위험이 있다. 간병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경증일 때도 매달 30만 원, 중증일 때는 매달 90만 원,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매달 30만 원. 이렇게 30만 원 적어도 최소 보장을 받는다면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자식한테, 자녀분들한테 내 부담금 없이 나를 위해서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한다면 적어도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플랜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래 살수록 치매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초록이 치매라는 젊은 분들도 예외일 순 없다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경증부터 또 중증까지 꼼꼼히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강의 해주신 안수연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생생 라이프 팁 핵심 화면 살펴보시고 다시금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방송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꿀팁을 선사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셔왔는데요. 안수현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재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 가지고 와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 일단 가입하고 나면 일생에 걸쳐 한 번 이상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을 들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두 종류만 놓고 봤을 때 노후 준비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그저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를 한 것인지 목적에 맞는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아나운서님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보험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여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것도 네. 맞죠. 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시는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을 준비하는 그 목적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에 가셨는데 가다 보니까 막상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굉장히 비용이 초과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적정한 비용으로 어떻게 더 나의 목적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네, 저의 목적은 좀 많은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점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겠죠?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를 주신 분은 21세 여성분이신데요. 저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셨습니다. 지금 준비하셨던 보험은 바로 처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설명회를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험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준비하셨던 보험인데요. 그런데 회사를 퇴사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나가는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좀 보험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에게 상담을 주셨습니다. 네, 20대의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문제를 확인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분은 어떤 보험을 준비하셨을까요? 표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네, 바로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이렇게 내가 어떤 한 가정의 가장이라던가 나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성향에 따라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세대 중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도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거기에 사망보장이 1순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표를 통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셔서 15년 정도를 납입하시게 될 건데요. 사망을 하시게 되면 1억 6,500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님,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운전면허를 처음 따게 돼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 차를 산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차를 구매하실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좀 중고차를 사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먼저 일단 타보고 중고차를 좀 타서 익힌 다음에 새 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옵션이 아주 풀옵션에다가 번쩍번쩍한 리무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조금 과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 리무진이 꼭 필요해서 타는 사람 혹은 옵션을 모두 다 잘 활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보 운전자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차가 되겠죠. 이분은 이율이 2.7%가 된다고 하면서 은행보다 아무래도 이율이 조금 높은 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 같이 준비를 하셨던 건데요. 이렇게 보장에 추가적으로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종신보험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 전환이 된다라든지 하는 건데요. 차에도 기능을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당연히 그 차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기능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종신보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복리의 효과가 적용되면서 그 효과를 같이 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신보험은 가장 큰 사망에 드는 위험보험료의 비중을 제외하고 또 그 외에 연금 전환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에는 가장 1순위가 돈을 모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보험에도 초보, 중급, 또 고급이 따르는 것처럼 이 목적에 따른 보험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인 이 사연자 사례에서는 또 돈을 모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에 따른 해결책 어떤 것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0만 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더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실 건데요.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입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있어서 보장이 아예 사라지는 건 원치 않으시기도 했고 결혼은 하지 않을 예정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가 혹시나 어떤 일이라도 생긴다면 다만 몇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어는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사망하시게 될 확률은 사실 거의 낮겠죠. 아무래도 젊은 20대이다 보니 먼 미래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확률에 커다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사회초년생에게 30만 원,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일 수 있잖아요. 이 돈을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기본 정도의 사망 보장을 받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조금 더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해당 보험을 준비해드리게 되었고요. 해당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 그 자체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라든지 연금으로서의 기능 전환은 없습니다만 더 저렴한 돈으로 이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30년 납입이라는 기능이 조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보험을 짧게 내실 경우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고 보험을 길게 내실 경우 그만큼 금액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변동성이 높은 젊은 나이에 짧게 가져가면서 높은 금액으로 부담스럽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길게 가져가시면서 낮은 금액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좀 더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금액을 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다음 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사망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은 연금 재원 확보, 즉 돈을 모으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의뢰인분께서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이 준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 눈물의 손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액연금 보험이라고 하면 내 돈을 전문가나 혹은 요즘은 인공지능이 굴려주기도 하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 펀드와 비교해서 조금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보험 안에 다양한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조금 장이 좋다라고 하면 미국 쪽으로 옮겼다가 우리나라가 장이 더 좋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옮겼다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주식장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 채권으로 내 돈을 옮겨주면서 이렇게 안정성 있게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셨던 만큼 변액연금보험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해당 연금보험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건 알겠는데 추가 납입에 17만 원이라는 금액이 써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연금보험에는 내가 계약한 보험료와 그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설정하셨다라고 하시면 추가 납입을 최대 2배까지, 즉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실 수 있고 총 30만 원을 납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 납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바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보험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을 온전히 투자로 굴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30만 원을 준비하셨던 그 금액에서 3만 원 종신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27만 원을 10만 원은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17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준비하시게 된다면 혜택을 가장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금액 그 자체는 종신보험 3만 원, 그리고 연금보험 1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앞서 준비하셨던 종신보험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 추가 납입은 충분히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직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추가 납입을 잠깐 중지했다가 여유가 생기시면 계속해서 추가 납입을 하시는 등으로 유동적으로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목돈 필요해서 적금 깨보셨던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은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통장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는 잠깐 꺼내서 썼다가 다시 돈이 모이면 다시 넣어두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지 않고 이걸 꾸준히 유지하셔서 잘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나이가 드신 이후에는 연금으로 또 받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자료는 앞서 이율이 높다고 준비했던 종신보험과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변액연금보험의 두 가지 환급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납입 기능을 같이 활용한 환급률인데요. 표를 보시면 5년, 10년인 단기간의 시점에서도 당연히 연금의 경우가 더 환급률이 높지만 납입 완료 시점인 15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 다 15년에 납입 완료가 되지만 종신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종신보험이 뭐 나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종신보험은 당연히 사망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21년을 보셔야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돈으로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보험을 준비하는데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 이제는 더 마음에 와닿으시겠죠? 네, 오늘 사례자가 20대인 만큼 젊은 나이일 때는 적은 금액으로 길게 가는 전략이 더 좋을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 저렴한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결책 제시해 드렸는데요. 또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큼 도움이 될 만한 보험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시해 주신 해결책 이외에도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이 있다면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건데요. 아나운서님, 네. 운동복 사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운동복 살 때요. 네. 저는 요즘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괜찮죠. 네. 그럼 만약에 맞춤 정장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실까요? 네, 맞춤 정장이요. 맞춤 정장이라면 이제 좀 아무래도 맞춤 수선이 가능한 백화점이나 아니면 좀 그런 브랜드가 있는 곳에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이 전문가님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운동복을 사실 때는 인터넷이나 간편하게 쇼핑을 하시지만 중요한 자리에 준비하는 맞춤 정장은 내가 직접 치수를 재면서 이렇게 백화점에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목적에 맞게
각각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종신보험이 이렇게 연금 전환이나 복리로 돈을 모으는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로따로 기능별로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준비하시는 것에는 효율적인데요. 젊으신 분에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 토끼를 같이 보시면서 저라면 보장은 보장대로 그리고 연금은 연금대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것 같네요. 네, 보장은 보장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안수현 전문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주의점 어떤 것을 살펴보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연금 예 좋죠. 종신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펀드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 가지 펀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라든지 펀드 구성을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고민하신 다음에 펀드 선택에 주의를 하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는 투자와 관련해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펀드 선택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신보험에도 연금이 있지만 보험별로 필요한 보장이 다르듯이 목적에 맞춰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키워드 궁금증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오늘의 검색어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매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치매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치매 같은 경우는 내 부모님이 치매여서 나도 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는 뭐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도 있고요. 뭐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내가 혈관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치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혈관성 질병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로 인한 치매도 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혈관성 질병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치매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치매는 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매는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래 살수록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치매는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매 종류로서 혈관성 치매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치매 보장 보험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입니다. 2년 전에 치료를 받았는데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가 치료를 받았던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해당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2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상 3년까지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계시다면 쭉 치료를 다 받으시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나 잊고 계셨던 그동안 3년간의 치료력이 있으시다면 함께 청구하시면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가끔 가입 시기를 헷갈리셔서 내가 2년 전에 준비한 보험이었는데 2년 반 전의 것을 나 예전에 치료받았던 적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청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은 내가 가입한 그 이후의 일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점 유의하시면서 보험금 청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까지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꿀팁 같네요. 그럼 세 번째 검색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상해로 뇌를 다친 적이 있는데 치매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치매가 뇌에 관련된 질병은 맞습니다. 하지만 뇌를 다쳤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치매라는 질병은 뇌가 한마디로 쪼그라드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고 상해로 인해서 뇌가 다쳤다면, 현재 완치가 됐다면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뇌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 그 병력이 있으시다면 준비하실 수가 없고요. 단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힘들지만 질병 후유장애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라는 질병 보장을 통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 뇌 쪽 관련돼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질병 후유장애를 통해서 치매보험을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해로 뇌를 다쳤다면 치매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검색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검색어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경미한 사고 보험 처리 않고 각자 처리를 하신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물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과 사고가 났을 경우 혹은 그 안에 타고 계신 분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를 잘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병원을 다닌다라든지 뭐 합의금을 조금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접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데는 보험이 할증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특히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3년 동안은 내가 해당 자동차 보험을 할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보험료가 계속 할증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방법이 유리하실 수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경우, 이런 경우나 혹은 내가 합의를 받는데도 나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라고 발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뺑소니범이나 이런 위험한 경우로 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보험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보험을 처리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나 치료 자금을 다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그 결과만 받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더 잘 해줄 겁니다. 또 이러라고 보험을 든 거겠죠.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에는 바로 보험금 환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이 보험금 환입제도라는 것은 해당 사고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보험회사가 지불한 금액을 내가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준다면 해당 사고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치료했던 그 금액을 다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3년간 앞으로 할증된 그 보험료와 지금 사고 처리했던 그 비용,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마음 편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많이들 일어날 텐데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꿀팁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께서 당뇨가 있으십니다.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네, 당뇨가 있으시면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많이 이제 합병증이 오기 마련인데요. 눈으로 올 걸 예상하신다면 망막병증이 이제 합병증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관련된 시력 관련된 질병 수술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당뇨가 오래되시면 나중엔 결국에는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석 관련돼서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투석을 오래 하게 되면 질병 후유장애에서 그 보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분들도 약만 드신다면 질병 후유장애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후유장애라는 보장 내용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서 여러 군데를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아가 결손이 있다면 치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는 치아에서 결손이 많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서도 한번 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뼈도 약하십니다. 그렇다면 무릎에도 안 좋으시겠죠? 그럼 뼈 관련돼서 골절도 많이 일어나실 거고요. 그렇다면 골절이 안 좋으시면 무릎 관절에서 만약 인공관절이 있다 그러시면 또 인공관절 삽입을 하신다. 그렇다면 인공관절에서 또 질병 후유장애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시력이 안 좋으셔서 시력을 상실하신다. 그러면 눈에서도 또 질병 후유장애 또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장에 계속 투석을 하신다. 그렇다면 신장 관련돼서도 또 질병 후유장애를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치아가 안 좋아서 치아 결손이 있으시다. 그러면 치아에서도 또 결손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이런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내 몸 구석구석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보장을 꼭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는 내 몸의 말초신경 계통에 그런 감각이 많이 무뎌집니다. 특히나 손이나 발 같은 경우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썩는 질병을 많이 나중에 손이나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뼈 관련돼서도 이제 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절 준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당뇨라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런 합병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을 다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수술비랑 골절 진단금, 후유장애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시면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일단 든든히 준비하시면 그래도 가정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당뇨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